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꿈자리가 사납거나 초조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될 때 대처법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한 번쯤은 이렇게 막 악몽을 꾸거나 이렇게 꿈자리가 사나운 그런 경우를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 종일 뭐 기분이 찜찜하던가 뭐 초조하거나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뭐 며칠 정도 이렇게 가는 경우 막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동생한테 좀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큰일은 좀 상상에 좀 맡기겠습니다. 뭐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신변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면은 이렇게 남는 거 있잖아요. 음식물 말고 이렇게 뭐 쌀, 뭐 이렇게 모이, 막 강냉이 막 그런 거를 이게 근처에 이제 비둘기들 몇 마리 모여 있어가지고 비둘기들한테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아침 먹으라고 이렇게 보시하는 거죠. 배려심으로. 뭐 한 20년 전 얘기인데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비둘기들을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밥을 줬어요. 예. 근데 모이를 주면은 이 짐승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달라들어 가지고 막 아침에 뭐 먹기 바쁘죠. 뭐 달리 짐승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모이를 이렇게 주려고 이제 뭐 이렇게 뿌렸어요. 이제 뿌렸는데 그날따라 비둘기들이 그 모이를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 이 짐승들은요, 뭐 그런 거 뭐 본능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뭐 이렇게 뿌리면은 매일 먹던 이 비둘기들이 이 모이를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루 종일 막 그렇게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동생한테 이제 좀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병원으로 좀 달려갔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제가 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이제 제가 이제 사전 조치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해 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20살, 21살 아마 그 정도 됐을 건데 하여튼 뭐 20대 초반이에요. 뭐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조짐, 복선 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좀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제 뭔가 좀 그런 안 좋은 느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고서 평소에는 좀 비둘기가 반갑게 대하다가 이제 그런 느낌을 비둘기들이 이렇게 포착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는 밥도 잘 먹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났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서 아침에 평소에 이 비둘기들이 잘 먹던 밥을 왜 저렇게 안 먹는지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이상하고 좀 꺼림직하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넌지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게 생각나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볼 때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에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날 꿈을 꾸셨는데 강에 흙탕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이렇게 비 많이 오고 그러면 흙탕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 꿈을 꾸고서 이제 하도 이제 꿈자리가 사납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이 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을 뜻하거든요. 이 자식을 뜻하는데 거기에 막 흙탕물이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원래 맑아야 되거든요. 강물이 맑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이 자식한테 좀 병고가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따라 이제 시험 날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잠도 뭐 제대로 안 오죠. 뭐 설치고 막 그랬는데,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목욕제기 하고, 옷도 제일 깨끗한 거, 이렇게 쟁겨놨던 거, 그걸로 갈아입고, 그리고서 이제 한 5시 좀 넘으니까 이제 전철 첫차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타고서 저기 위정부 쪽, 이제 그쪽 강북 쪽,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시험을 봤는데 결국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실기 시험을 봤는데, 하여튼 쉬는 시간 없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잘 만들었는데, 뭐 조금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철퍼덕 앉아가지고 이제 망연자실을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막 생각하니까 이제 그 망연자실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에 오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저 시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에이 참 어저께 꿈자리가 좀 사납더니만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괜히 저 마음에 또 두고 그럴까봐 전화를 안 했는데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해라.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음에 이제 올해죠. 올해 초에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은 했습니다. 이제 그때 생각하면은 참 그런 부분이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그 뭐 형제들끼리는 아닌데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에 대한 그런 이런 뭐 이렇게 예지랄까요? 이제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은 근데 그런 안 좋은 일이 좀 있고 그러면은 꼭 그런 일이 이렇게 대부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보면은. 예. 삼국지에 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너무 고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삼국지의 인물 중에서 동탁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마 동탁이라고 하여튼 그 나쁜 사람이죠. 나쁜 집 골라가면서 하고 상당히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황제 즉위식을 이제 하자는 그런 제의,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황제 즉위식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황제 즉위식에 가기 전에 이 동탁에게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노모가 동탁을 보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냐? 이제 내가 살이 떨리고 좀 어지럽고 좀 그렇다. 좀가 동탁 너에게 조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된다.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못되고 정말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 삼국지에 보면요. 이 동탁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게 정말 사람이 정말 할 짓이 아니구나. 이제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머니께 이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힌트를 이제 주는 이제 그런 거를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동탁은 제거가 됐죠.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꿈자리가 뭐 사납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논리적으로 자기가 좀 이 생각도 안 나고 뭐 찜찜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자신의 몸가짐을 이제 바르게 하자. 이렇게 정신을 좀 이렇게 맑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경험상 보면은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어날 일이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뭐 대비를 한다거나 뭐 그럴 일이 아니고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최대한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기력을 최대한 회복시켜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걱정한다고 해결될 부분이면 벌써 해결됐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대응을 못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불가항력의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살면서 뭐 그런 거를 경험해 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걸 또 경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편히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자리가 뭐 사납거나 그 전날 막 꿈이 안 좋고 뭐 안 좋고 이렇게 좀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라도 일단은 차분히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기력을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제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허하거나 이제 몸이 안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몸 상태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동생이 좀 큰 일이 나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비록 이제 병원에 갔지만은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초동 대처를 잘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 뭐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악하게는 안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을 제가 또 존경합니다. 예, 그렇게 또 이렇게 순박하게 사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예지를 좀 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찜찜하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좀 어떤 일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딱 이렇게 제가 전화를 딱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래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자기가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어차피 좀 일어날 일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짧게나마 초조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될 때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 경험과 고사의 삼국지의 고사의 그 경험과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를 좀 하고자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